안녕하세요. 행공신TV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사회 1단원 우리 고장의 모습의 핵심 어휘와 내용입니다. 사회랑 과학을 초등학교 때 독서나 수학, 영어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네, 그 너무 공부량이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굳이 참고서 사가지고 그 참고서에 있는 내용 다 공부하고 문제 막 풀리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학습지도 굳이 다 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뭐 왜 그 태블릿으로 하는 그 공부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사회과학은. 네. 그래서 핵심 내용을 지금 단원별로 정리를 해보고 있고요. 음, 이번 영상은 3학년 1학기 1단원 우리 고장의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핵심 어휘, 좀 어려운 어휘를 일단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단원의 핵심 내용이 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식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일단 전통시장이랑 대형 할인점이라는 어휘가 나오는데 여기서 전통이란 이 어휘가 어려워요. 네, 어려운데 항상 어려우면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쉽습니다. 이거는 사회뿐만 아니라 과학이나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김치, 네, 그 다음에 송편, 그 다음에 삼계탕, 잡채 이런 것들 우리가 전통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옛날부터 먹었던 거, 지금도 먹고 있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먹으면 좋은 음식, 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런 시장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건을 사고 팔았죠. 지금도 시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옛날 시장과 오늘날의 시장은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어떤 점이냐면 작은 가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릇 산 다음에 돈 내고 여기서 뭐 쌀 산 다음에 돈 내고 뭐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럼 이제 지금 오늘날에도 이런 시장들이 있죠. 여기서 과일 산 다음에 돈 내고 저기 가서 뭐 떡볶이 산 다음에 돈 내고 네, 그래서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네, 이런 시장을 전통시장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전통이라는 어휘의 개념을 이해하는 거죠. 어떤 집단,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사람들, 네,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행동, 물건을 사고 파는 거, 이런 음식을 만드는 거, 먹는 거, 네, 이런 것들.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는 거, 근데 좋은 거,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하면 좋은 거, 네, 이런 것들을 전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때 한자의 음뜻을 살짝 적용을 해서 그 어휘를 좀 더 이제 잘 기억하고 이해하는 거죠. 전통의 전은 전할 전, 전해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통은 거느릴 통, 네, 계속 하고 있는 거, 네, 이렇게 전통이라는 어휘를 이해하면은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형 할인점에서 할인이 있죠, 할인. 할인이라는 어휘도 좀 아이들한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자, 생수를 하나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많이 사면은 가격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죠. 네. 그리고 이렇게 이 창고형 할인 매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곳들은 이렇게 생수 하나씩 하나씩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덩어리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들도 물건들도 이렇게 박스로 파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개를 팔 수 있으니까 파니까 가격을 좀 더 싸게 해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여긴 편의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대형 할인점이죠. 그러면은 이 편의점에 오는 손님의 수보다는 그 대형 할인점에 오는 손님의 수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훨씬 많은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 수 있으니까 더 싸게 팔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물건을 깎아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깎아주는 거, 원래 가격보다 깎아주는 거를 할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편의점은 할인을 하기 어렵지만 이런 데는 할인하기 좋은 것.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인이라는 그 어휘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하면 좋죠. 그래서 할인은 어, 일정한 값을 이렇게 깎아주는 거. 네, 그걸 할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한자어도 할애 뜻은 벨할이에요. 베어낸다, 깎아낸다. 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할인.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민센터, 문화유산, 요 어휘들도 좀 어렵습니다. 네, 이제 주민센터는 이제 이렇게 생긴 건물들이에요. 물론 이제 지역마다 건물의 모양은 달라요. 모습은 다른데 주민센터라고 부르는 그 건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자, 이 건물 안에서는 그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세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곳이냐? 예를 들어서 경찰서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죠. 뭐 소방서 그럼 불난 곳 불 꺼주는 곳, 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해할 수 있는데 주민센터 이건 좀 애매하거든요. 자, 그래서
사전식으로 접근하면 어려워요. 뭐 이제 지역 주민들의 행정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최일선 지방행정기 너무 어렵습니다. "뭔 소리야." 이럴 거거든요. 근데 항상 구체적인 걸로 예를 들면 아기가 태어나면은 "우리 집에 아기가 태어났어요."라고 이제 알려야 돼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은 "우리 이제 이곳으로 이사 왔습니다."라고 알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사했다는 걸 알려야지 우리 집으로 또 택배도 받을 수 있고 우편물도 받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이제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 돈도 이제 받을 때 이제 주민센터 가서 받는 거죠. 이렇게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다음에 이사했을 때, 그다음에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때, 네, 그럴 때 이제 다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거든, 처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서 정리를 해보는 거죠. 우리 동네에 사는 이게 살 주자입니다.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 민. 네,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주민이죠, 주민. 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중심지가 영어로 센터잖아요. 네, 그곳이 주민센터. 이렇게 센터, 주민센터 이렇게 볼 수 있고 가능하면 아이랑 같이 직접 주민센터를 가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아이들이 훨씬 더 와닿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문화유산입니다. 네, 대표적인 문화유산 사례들이에요. 경복궁, 한복, 김치, 사물놀이, 한글, 다보탑. 네, 이런 것들. 네. 자, 보면은 김치는 아까 앞에서 우리 전통 음식이라고 했죠. 네, 옛날부터 만들어서 먹었고 지금도 만들어서 먹고 앞으로도 만들어서 먹을 것. 그래서 전통의 개념은 행위였잖아요. 행위. 근데 다보탑은 뭐 옛날에 만들어서 지금 계속 이제 갖고 있는 거지 지금도 만들고 앞으로도 다보탑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다보탑을 전통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해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이 문화유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만들었고 자랑하고 싶어서 잘 보존을 해서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계속 전해 주어야 할 것들. 네, 이런 것들을 문화유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복궁 옛날에 만들었죠. 그다음에 다보탑도 옛날에 만들었죠. 한글 옛날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잘 보존을 해서 계속 전해주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문화유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문화유산 그럼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막상 풀어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문화유산의 문은 글문, 네, 한글 같은 글도 있고 가르칠화, 사물놀이는 이제 가르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계속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사물놀이를 계속 우리가 이제 보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유는 전할유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것. 네, 이런 식으로 문화유산의 그 각각의 그 글자의 한자의 뜻도 같이 한번 보면은 그러면 이 문화유산이라는 어휘가 조금 더 친숙하게 느껴질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공위성 지도, 백지도가 있습니다. 자, 위성은 일단 위성을 먼저 봐야 돼요. 위성은 달을 위성이라고 불러요. 자, 지구가 있고요. 지구 주변에 달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죠? 이렇게 돌아다니죠. 마치 지구에 뭐가 이렇게 날라왔을 때 달이 딱 막아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는 보호할 위입니다. 일단 성은 별성이에요. 그래서 보호하는 별. 네, 마치 달이 지구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네, 그래서 다른 위성인데, 자, 그럼 인공위성은요? 인공위성에서 인공의 인은 사람인이에요. 그리고 공은 장인공. 장인은 뭐냐면 뭘 만드는 사람들을 장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공은 만들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은 인공, 사람이 만든. 그러면은 사람이 만든 위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사람이 만들었는데 지구 주위를 달처럼 빙글빙글 도는 거. 네, 이런 거를 이제 인공위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쉽죠. 사람이 만든 위성. 네. 그다음에 지도는요. 지도의 지는 땅지, 도는 그림도입니다. 그래서 땅 그림이죠. 땅을 그림으로 그린 것. 간단하죠. 근데 정확하게는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 당연하죠. 옆에서 본 모습을 그릴 건 지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에서 땅 요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 내려다 봤을 때 땅의 모습을 그다음에 실제 모습을 이제 그리는데 실제 크기랑 똑같이 그리면 지구만하게 그려야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줄여야 돼요. 네, 줄여서 그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구 위에 산이 있는데 산의 모습을 산 그대로 그리려면 그리다 지쳐 쓰러질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려야 돼요.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일정한 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도의 개념에서 중요한 거는 위에서 내려다본 땅의 모습인데 일정한 형식으로 똑같이 그릴 수는 없으니까 네, 간단하게 그 다음에 줄여야 됩니다. 크기를 줄여서 네, 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서 이해를 하면은
네, 지도의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백지도. 백지도의 백은 흰백이에요. 그러면은 백지도는 하얀 지도죠. 근데 그냥 무조건 다 하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백지도의 개념에서 중요한 거는 산, 강, 들길이 아니라 큰 길이 아니라 밑그림입니다. 밑그림. 왜냐하면 어떤 백지도는 산, 강이 밑그림에 그려져 있지만 이런 백지도는 산, 강이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정구역 그 경계선 있죠.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 백지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백지도는 뭐냐면 그냥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이 핵심은 밑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도가 얘고 백지도가 얘인 거죠. 자, 요게 그 사회 1단원에 나오는 그 핵심 어휘, 조금 어려운 어휘 다예요. 이게 답니다. 네, 요것만 딱 이제 개념 정확히 좀 파악을 하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별게 없어요. 그냥 고장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맞죠? 네. 사람마다 고장에 대한 생각과 느낌은 서로 다르다. 그렇죠. 우리 고장은 뭐 넓어. 아니, 나는 우리 고장이 이렇게 넓다고 생각하지 않아. 고장은 똑같은데 생각하는 건 좀 달라요. 그 다음에 고장의 모습은 바라보는 위치와 거리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그렇죠. 고장을 저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모습이랑 저 옆에서 본 모습이랑 뭐 산에서 본 모습이랑 우리 집에서 본 모습이랑 다 다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인공위성 사진을 이용해 만든 지도를 디지털 영상 지도라고 합니다. 네, 이런 거는 그냥 외우면 되죠. 네, 요 정도는 이제 외워야 돼요. 근데 못 외운다. 상관없습니다. 대세 지장 없습니다. 외우면 좋고 못 외우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산, 강, 큰 길 등의 밑그림만 그려져 있는 지도를 백지도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앞에 어휘에서 했죠. 그 다음에 우리 고장의 안내도를 이용해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장소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 교과서에 안내도가 또 있어요. 그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그 안내도 보면서 이렇게 대표적인 장소 소개하는 그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네, 이것도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사회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어휘예요. 네, 우리 아까 앞에서 어휘 봤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어휘, 핵심 어휘를 제대로 공부하면은 공부의 절반은 끝나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핵심 내용들은 한 반은 그냥 읽으면은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뭐 좀 외워야 될 것들이 있고 수업 시간에 좀 공부하면서 또 좀 익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100% 완벽하게 못한다고 큰일 나지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어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좀 집중해 보면은 그러면은 7, 80점은 충분히 나옵니다. 네. 그리고 초등 때 7, 80점 맞아도 돼요. 아무 지장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과학 공부를 지나치게 많이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 시간에 오히려 시기별 1순위 놓치지 마시고 책 읽기 놓치지 않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12가지 주제 강의 중에 10차가 사회와 경제고스 만들기예요. 이거 꼭 들어보시고요. 제가 올린 영상들 중에 이런 이제 책에 대한 분석 영상도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추천서도 목록표도 있으니까 네, 책 고르기 힘드시죠? 이것도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사회 1단원 우리 고장의 모습은 이게 답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